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추세 추종이 얼마나 유용한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거의 말 그대로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인데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추세 예측 전략이 아니고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추세가 형성되기 전에 사고 추세가 형성이 되면 그거를 먹고 나오는 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쉬운 거는 추세가 이미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한동안 오른 후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계속 오르면은 돈을 버는 거를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 만사에서 보통 추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오르는 놈이 계속 올라가고 내리는 놈이 계속 추락한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퀀트 투자자들도 이 추세 추종 전략을 좀 변형해가지고 본인들의 전략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게 있죠. 뭐 그런 거는 이제 딱히 없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올라갔던 놈이 꼭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확률을 보는 거죠. 그 확률을 보니까 확실히 올라가는 놈이 꺾이는 것보다는 더 갈 확률이 더 높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놈이 다시 리바운드 하는 것보다는 계속 떨어지는 확률이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놈이 계속 올라가면 몇 퍼센트 올라가고 얘가 꺾이면 몇 퍼센트 꺾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올라가는 놈은요 올라갈 때 좀 더 큰 수익을 내는 경향이 있고 올라가는 놈이 꺾일 때는 좀 덜 꺾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은요 딱 두 가지를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이 좋을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놈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 같은 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채권이나 현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동적 자산 배분의 핵심 원칙인데요. 그런데 디테일에서 좀 살짝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 한 70개 정도 있고요. 제가 쓰는 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럼 그 최근이 한 달을 의미하는 거냐? 석 달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장이 좋을 경우에 가장 많이 오른 놈을 산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뭐 수만 개 자산을 다 보면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걸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뭐 2개가 되었든 5개가 되었든 10개 자산을 먼저 이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놈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전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안전자산으로 현금을 쓸지, 뭐 그 장기채를 쓸지, 중기채를 쓸지, 단기채를 쓸지, 미국 채권을 쓸지, 한국 채권을 쓸지, 다 섞어서 쓸지, 이런 거가 이제 디테일에서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전략들이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추세 추종을요 이제 퀀트 베이식으로 수치만 보고 기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첫 번째, 그건 이제 우리 퀀트 투자자들이 하는 거죠. 동적 자산 배분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요 추세 추종을 할 때 이런 수치와 차트를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트를 해석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뭐라고 했냐, 한 반 퀀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뛰어나게 잘하시는 분들은 오닐이라든지 뭐 미너비니, 뭐 데이비드 라이언, 이런 분들이 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퀀트들은 이 추세 추종 전략을 그냥 수치화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다른 분들은 차트를 좀 섞어가지고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도 조금 넣으셔가지고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주관적인 관점을 섞어가지고 차트로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퀀트 투자자들보다 수익이 더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퀀트는 잘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 투자에는요, 그 두 가지 이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주식은 기업의 일부이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는 거는 그 기업을 사는 것이고 그 기업의 미래와 내가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근본적 투자자, 펀더멘털 인베스팅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요, 야, 그 기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그 기업에 대해서 모든 내용은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싼 가격에 사서 그거보다 좀 더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가격과 거래량에만 집중합니다. 이 사람들을 기술적 투자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투자 세계에는 기술적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근본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대놓고 자기들끼리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 투자자들은 아주 기술적 투자자, 저 상도덕 없는 놈들, 우리는 기업의 미래에 투자를 해야지 뭐 가격만 본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투자자들은 야 그거 그 기업 분석 아무리 해봤자 뭐하냐, 그것도 어차피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격의 흐름에서 인간의 심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가격의 패턴 분석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 아 저 헛수고하는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은 사이가 별로 안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일단 그 가치 투자는 그 주식의 가격보다는 그 기업이 먼저인 거죠. 그 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잘 되는 기업, 근데 엄청 고평가되지 않는 기업, 이런 거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을 분석한다기보다는 그 주식의 가격, 거래량, 이런 것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거의 물과 불처럼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서 누가 더 좋은가? 이건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퀀트 투자를 하면서 그 둘의 장점을 섞어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둘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거든요. 저는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제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죠.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좋다라는 것에 거의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퍼가 낮은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터 린치라는 분이 PEG라는 지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기업의 퍼를 그 기업의 성장률을 나눈 지표이거든요. 기술적 투자자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 좋다, 왜냐면 추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퀀트 투자자로서 퍼가 낮고 최근 분기에 이익 성장률이 높은데 최근 3개월, 6개월 동안에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골라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가치 투자와 기술적 투자를 융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최근 그 몇 개월 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랐나 안 올랐나, 이제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의 그 변동성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다 10배 올랐다고 좋은 게 아니라 기왕 10배 가면은 막 이렇게 변동성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변동성 없이 근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그 저는 안 보는데 이제 거래량 같은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세 추종 쪽에는 그 바이블 같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그 한 5권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리버모어의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비스, 그 다음이 오닐, 그 다음에 와인스타인, 그 다음이 미너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마법사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그 6권짜리 시리즈인데 그거 다 보기가 좀 이제 어려우면은 그 책을 좀 요약한 한 권의 좀 짧은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정도를 보면은 이론적인 거는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연습해야죠. 그냥 거기 나온 대로 해봐야죠. 그래야지 실력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다 강조를 하는 게, 추세 추종을 하고 투자를 할 때 투자 일기를 꼭 쓰라. 한마디로 내가 왜 이걸 샀고 왜 팔았고, 네, 그런 이유를 적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이때 원숭이처럼 살았지?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기를 써놓고 나중에 분석을 하면은 본인의 실력이 틀림없이 향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유익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유익했지 뭐. 자, 그러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